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달 28일 마스크 의무화를 선언했지만 계도 기간인 10월 중순까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깜깜이 환자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증가하면서 경남에서 처음으로 거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화문 집회 참석을 숨겼다가 확진된 40대 여성에게 창원시가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4천만 갯벌의 해양생물이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패류 폐사가 남강댐 방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경찰과 각 지자체로 신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10월 중순까지는 계도 기간이다 보니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창원의 한 버스 정류장. 마스크를 안 쓴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두고 통화하는가 하면 걸어가면서 고개를 돌려 침을 뱉기도 합니다. 식당에다 그냥 내비두고 타시는 분 내가 참 내리라 캐기 뭐 해갖고 내가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있거든. 없는 손님을 가르쳐 줘요. 커피 전문점 같은 실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싶어도 혹여나 시비에 휘말릴까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좀 세상에 좀 폭행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쉽게 말을 못 꺼내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는 서울 등 다른 지자체와 발맞춰 28일 0시부터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착용 관련 신고는 하루 평균 30여 건, 사흘 만에 100건 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행정명령을 내려도 관련법이 10월 중순에 시행되다 보니 계도 기간 동안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의무 착용 예외 사항 등 세부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을 조금 있죠. 저희도 같이 유사하게 한번 받아가지고 저희 업무 담당자들 공유하려고 지금 한번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경찰과 각 지자체에는 마스크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지침 없이 마스크 의무화를 선언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응대 매뉴얼이나 세부 지침 마련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거제시가 어제부터 경남에선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영업 활동이 대폭 제한된 카페와 음식점 등은 한산했고 읍면동 공무원들도 절반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거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커피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따금씩 커피를 포장해 가는 사람만 눈에 띕니다. 거제시가 2.5단계 거리두기에 돌입하면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해졌습니다. 포장이나 배달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타격 정도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저희들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식당도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를 인정하거나 수기로 작성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 테이블 간 간격도 2m 이상 띄워야 합니다. 애들 때문에 위험해서 힘들어서 밖에 나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저희야 뭐 조심만 하면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난주 확진 환자의 동선이 겹치면서 능포동과 연초면, 동부면 등 행복복지센터 3곳은 폐쇄된 가운데 거제시 읍면동 공무원들도 절반만 출근했습니다. 인구가 많이 몰린 고현동 주민자치센터는 온종일 민원인들로 북적였지만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왔었거든요. 지금 두 번째 오는 건데요. 기다리는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거제에서 8월에만 모두 2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와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며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거제시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고 지금 이 시기에 이 확산 추세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우리가 봉착할 수 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도
2.5단계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 출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경남학원연합회는 거제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 480여 곳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경남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거제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2.5단계로 강화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 많습니다. 어제르기에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곳도 있지만 진주를 포함한 9개 시군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져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23도, 진주는 2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해 오늘 늦은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순차적으로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경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최대 30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속 21km의 속도로 북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밤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년과 같은 더위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3도, 양산은 2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1도, 함안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1도, 산청 2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합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시작되는 비는 모레 낮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에서는 어제 하루 창원과 양산에서 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 참석을 줄곧 부인했다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아들과 딸을 포함한 7명의 접촉자를 감염시킨 경남 217번 환자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3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창원 60대 여성과 양산의 50대, 20대 여성입니다. 창원 60대 여성은 지난달 28일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어 다음 날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 내서읍 메디팜 중앙약국 약사로 지난달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양산에서 발생한 2명의 추가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양산의 한 교회 목사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 20대 아들에 이어 부인과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83번으로부터의 전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족들의 전파는 서로의 영향을 어떻게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명단 중 경상남도가 실제 관리하는 인원은 852명으로 이 가운데 아직 30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23명은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7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0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별개로 광화문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또 창원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하다 감염을 확산시킨 경남 217번에게 형사소송에 이어 3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입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산정해 경상남도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4천만의 쓰레기 문제 최근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4천만 갯벌의 해양생물이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런 어패류 폐사 역시 남강댐의 4천만 방류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공동의장인 4천만 갯벌의 바지락밭.
호미질의 연신 바지락이 나오지만 모두 빈 껍데기 뿐입니다. 한참을 파도 살아있는 바지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마리도 없어요. 살아있는 게? 예, 살아있는 게. 예, 한 마리도 다 죽었어요. 폐사한 바지락이 썩어 갯벌에선 심한 악취까지 풍깁니다. 바지락뿐 아니라 이곳 사천만의 특산물인 굴도 상당 부분 폐사했습니다. 갯벌에 세운 걸대에서 자라는 굴과 돌밭의 자연산 굴 모두 절반 이상 폐사했다고 어민들은 말합니다. 전어잡이 그물에선 전어 대신 죽은 낙지와 쭈꾸미가 걸려 나옵니다. 갯벌 바닥에서 폐사한 뒤 떠오른 것들입니다. 어민들은 지난 7일과 8일 폭우 때 난강댐 방류로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 해양 생물이 집단 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난강댐의 4천만 방류량은 초당 최대 5,390톤, 태풍 루사 때와 맞먹는 양입니다. 하루에 2,000톤, 3,000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한 번에 근 이틀을 갖다 5,400톤 풀로 방류를 해버리죠. 주소도군인 너페류가 폐사했지만 어민들은 보상 한 푼 받지 못합니다. 수자원공사는 1969년 난강댐 완공 때 어건 소멸 보상을 했다며 사천시는 정식 양식장이 아니어서 보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0년대 해비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제로 해줄 수 없다고 난강댐 아닌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지. 사천만 어민들과 사천시는 폐사 원인이라도 규명하자며 굴과 바지락 시료 분석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 지역 4개 전통시장이 어제부터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집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참여 시장은 창원 가음정시장과 도계 부부시장, 김해 삼방시장과 진주 자유시장이며 검색 포털인 네이버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어제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비롯해 다단계 착취 구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진주의 대리운전 업체들이 30% 이상의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진주시는 공정한 대리운전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 앱을 개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동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97살 이막달 할머니가 지난 29일 부산에서 별세했습니다. 정의기억 연대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17살인 1940년쯤 좋은 곳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일본인 2명을 따라갔다가 대마대 군부대 위안소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 이막달 할머니의 별세로 현재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17명에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의령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택시 등록업체 기사 65명으로 한 명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21대 국회에 신규 등록한 경남 출신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미래통합당 이달곤, 하영재, 최형두, 김태호 의원은 서울에 집을 보유하면서 지역구에선 전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곤, 하영재 의원은 서울에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집을, 최형두, 김태호 의원도 서울에 집을 보유한 채 지역구에선 전세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내 신규 등록 의원 가운데 최고 재력가는 115억 원을 신고한 강기훈 의원이며 김태호 의원은 7억 5,4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경남 지역의 벼 재배 면적이 지난 5년 사이 12%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 벼 고추 재배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남의 벼 재배 면적은 6만 5,028헥타르로 1년 전보다 1.4%, 5년 전보다 12% 줄었습니다. 이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남지방통계청은 정부가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주요기기를 공급하는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이 내년부터 주단 소재, 주기기 등을 본격 수주하고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며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최소 1조 5천억 원 상당의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가 주관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LG전자 채용 연계형 인턴십 전형에 합격자 20명이 발표됐습니다. 경남대와 창원대에서 6명, 경상대와 인제대에서 5명과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15주 동안의 현장 실습을 거쳐 평가를 받아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해 주요 교육 현안 가운데 하나인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이전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가야 역사문화 정비사업에 포함됐지만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오다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사업에 약 76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9월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65 공유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제 경남 특수학교들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살균 소독제 1000개를 경남교육청에 기증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기증받은 살균 소독제를 책상과 의자 등 학생들의 접촉이 잦은 시설물 소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지역 프로스포츠단과 관광지와 함께 스포츠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엔 NC다이노스와 LG스포츠, 경남 도민 프로축구단 등 창원시가 연고지인 프로스포츠단 3곳과 경남 로봇랜드 재단, 창원 집트랙이 참가했으며 스포츠를 관람하고 관광지를 가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이용료나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진주시민 자전거 출퇴근 함께하기 캠페인을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에코바이크 앱을 이용해 한 달에 10일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인증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통영과 거제, 고성군 어민들이 청정해역인 통영 앞바다를 선박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지 말라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거제 어업피해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어제 통영 안정국가산단 앞에서 해상에서 불탄 일본차 하역과 울산에서 폭발한 석유 제품 운반선 입항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산청군이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딸기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꽃눈 분화 현미경 분석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딸기는 꽃눈이 분화하지 않은 모종을 심으면 수확이 지연되고 딸기의 품질이 떨어지는데 산청에서는 800여 농가가 400헥타르 시설 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해 연간 1,0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드라마 지리산은 킹덤과 시그널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가 극본을 미스터 선샤인과 도깨비로 알려진 이응복 감독이 연출을 맡아 배우 전지현과 주지연이 출연해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내년 6월까지 촬영합니다. 9월의 첫날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